엄마, 찬물 마시지 마. 이제 소금 한 꼬집 타서 드셔. 뭐? 혈압 높은데 소금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더 늘려드리는 우리 동네 주치 박건강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저와 함께 100세 인생 안심하고 시작하시죠.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에 있는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않으셨습니까? 목이 마르니까 시원한 물 한 컵 들이켰을 겁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나니까 뒷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했을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제 저녁에 짠 음식을 먹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범인은 바로 그 찬물 한 잔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드시는 혈압약, 그 약은 혈관을 젊게 만들지 못합니다. 단지 좁아진 수도관에 물을 세게 틀어서 억지로 통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께 3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냉장고에서 꺼내야 할 이것의 정체. 둘째, 내일부터 아침마다 타서 마셔야 할 마법의 가루 한 꼬집. 이것 하나로 제 환자분들은 석 달 만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셋째, 누워서 5분만 혈관이 스스로 넓어지는 발끝치기의 비밀. 지금부터 15분 동안 제 옆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중간에 나가시면 마법의 가루가 뭔지 평생 모르실 겁니다. 자, 그럼 찬물이 정확히 어떻게 여러분의 혈관을 공격하는지부터 설명드리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섭씨 37도의 체온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서 갓 꺼낸 섭씨 5도의 찬물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을 둘러싼 혈관들이 온도 충격을 받습니다. 혈관 벽의 근육이 갑자기 꽉 조여듭니다. 마치 겨울 찬바람에 온몸이 움츠러드는 것처럼 혈관도 똑같이 움츠러듭니다. 제 환자 중에 김영희 어머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5살이신데 10년 넘게 혈압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찬물을 드시고 나면 뒷목이 뻐근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혈압을 재보니까 평소엔 130이던 수치가 찬물 마신 후엔 150, 16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좁아진 혈관을 통과하려는 혈액은 더 강한 압력으로 밀려나가야 합니다. 심장은 갑자기 펌프질을 세게 해야 하고 혈압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반복되면서 생깁니다. 매일 아침 찬물을 마시고 매일 혈관이 수축하고 매일 혈압이 치솟는 이 악순환이 쌓이고 쌓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무호스를 매일 접었다 폈다 하면 주름이 생기고 금이 가듯이 혈관도 똑같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냉장고에서 꺼내야 할 것, 바로 찬물입니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혈관을 진짜로 망가뜨리는 물질의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최종 당화 산물입니다.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말하면 당분이 단백질과 만나 끈적끈적하게 엉겨붙은 찌꺼기입니다. 마치 설탕물을 냄비에 끓이다가 태우면 까맣고 딱딱한 덩어리가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덩어리가 혈관, 벽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새 고무호스는 말랑말랑하고 유연합니다. 그런데 햇볕 아래에 5년, 10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겉은 갈라지고 속은 딱딱하게 굳어서 조금만 휘어도 뚝 하고 부러집니다. 여러분의 혈관도 똑같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혈관 사진을 자주 봅니다. 30대 젊은 분들의 혈관은 분홍빛이 돌고 탄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70대 어르신들이 혈관은 누렇게 변하고 울퉁불퉁한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 찌꺼기는 3가지 경로로 만들어집니다. 첫째, 흰쌀밥이나 흰빵처럼 정제된 곡물을 먹을 때입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혈관 벽에 달라붙습니다. 둘째, 고기를 석쇠에 구우면 겉이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그 맛의 정체가 바로 이 찌꺼기입니다. 감자튀김의 노릇노릇한 겉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만큼 위험합니다. 셋째,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50대가 넘어가면 제거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여기서 무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찌꺼기는 한 번 쌓이면 절대로 녹지 않습니다. 약으로도 운동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미 쌓인 것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방만이 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내려가니까 혈관이 좋아졌다고 착각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혈압약은 혈관을 고치지 못합니다. 단지 증상을 숨길 뿐입니다. 문제는 혈압약이 여러분의 몸에서 귀한 영양소를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양소 도둑질입니다. 이뇨제를 먹으면 물과 함께 마그네슘이 빠져나갑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가 넘는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하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뇨제가 이 귀한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내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육에 쥐가 자주 납니다. 특히 밤에 종아리가 뒤틀리면서 깹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두근거리고 벌렁거리고 가끔 꿍하고 멎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그네슘 부족의 신호입니다. 칼슘 통로 차단제는 장기적으로 먹으면 뼈가 약해집니다.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넘어지면 쉽게 골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압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혈압이 180, 200까지 올라가서 당장 뇌출혈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다면 약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릅니다. 약으로 혈압을 낮추는 동안 동시에 혈관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약은 임시방편입니다. 진짜 해결책은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너무나 간단해서 여러분이 놀라실 것입니다. 바로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 한 꼬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장고에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준비하십시오. 체온과 비슷한 섭씨 35도에서 40도 사이의 물입니다. 손을 담갔을 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온도입니다. 여기에 천일염을 한 꼬집 넣으십시오. 한 꼬집이라는 것은 엄지와 검지, 중지, 세 손가락으로 집을 수 있는 양입니다. 대략 0.5g 정도입니다. 이것을 물에 녹여서 천천히 마십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미지근한 물은 위장에 온도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위장을 둘러싼 혈관들이 편안하게 유지됩니다. 오히려 따뜻한 기운이 위장에서 온몸으로 퍼지면서 혈관들이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둘째, 천일염은 우리 몸의 혈액과 비슷한 미네랄 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만들어진 천일염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칼륨, 칼슘, 아연, 셀레늄 같은 미량,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반 물만 마신 혈액과 천일염을 조금 탄 물을 마신 혈액을 비교해보면 천일염을 탄 물을 마신 혈액이 훨씬 더 부드럽게 흐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하얀 소금, 정제염은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하지만 미네랄이 살아있는 천일염은 우리 혈관의 펌프를 돌리는 핵심 에너지원입니다. 정제염은 순수한 나트륨과 염소만 있습니다. 미네랄이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갑니다. 천일염과 정제염은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천일염의 양은 5g에서 10g 정도입니다. 한 꼬집을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제 환자 중에 이순희 어머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0세 혈압이 150에서 160 사이를 오갔습니다. 제가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 한 꼬집 타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석 달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한 컵씩 드셨습니다. 석 달 후 혈압이 135로 떨어졌습니다. 뒷목이 뻐근한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손발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발끝치기입니다. 발끝치기란 무엇입니까? 똑바로 누워서 두 발을 쭉 뻗고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발등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발바닥을 앞으로 밀었다가 이것을 반복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시시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동작 속에 엄청난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혈관의 가장 안쪽 벽에는 내피세포라는 아주 얇은 세포층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혈관 확장, 기체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을 넓혀주는 기체입니다. 이 기체가 분비되면 혈관이 넓어집니다. 혈압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기체는 가만히 있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극이 필요합니다. 바로 혈액의 흐름입니다. 발끝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발끝을 당기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합니다. 수축한 근육이 정맥을 꽉 누릅니다. 정맥 안의 혈액이 심장 쪽으로 밀려 올라갑니다. 발끝을 밀면 근육이 이완됩니다. 이완된 정맥으로 새로운 혈액이 채워집니다. 이렇게 혈액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피세포를 쓸고 지나갑니다. 내피세포가 자극을 받습니다. 혈관 확장 기체가 분비됩니다. 동맥도 넓어지고 정맥도 넓어지고 모세혈관도 넓어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발끝치기를 하기 전에는 환자분들의 발이 차갑습니다. 5분 동안 발끝치기를 한 후에는 발이 따뜻해졌습니다. 혈액이 발끝까지 제대로 도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해야 할까요? 하루에 3번, 한 번에 5분씩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누운 채로 5분, 낮에 잠깐 쉴 때 누워서 5분, 저녁에 자기 전에 5분, 총 15분입니다. 속도는 천천히 하십시오. 1초에 한 번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빠르게 하면 근육만 피곤하고 효과가 적습니다. 천천히 깊게 발끝을 최대한 당기고 최대한 밀면서 하십시오. 제 환자 중에 박철수 아버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8세의 혈압이 160에서 안 떨어지셨습니다. 발끝치기를 석 달 동안 꾸준히 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이 160에서 135로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뒷목이 뻐근한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손발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혈압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첫째, 뇌졸중입니다. 높은 혈압이 뇌혈관을 터뜨립니다. 뇌출혈이 생기면 운이 좋으면 살아남지만 반신불수가 됩니다.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고 말을 못하게 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혈관성 치매입니다. 높은 혈압이 뇌의 작은 혈관들을 막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며칠 전 일을 기억 못합니다. 손자 이름을 까먹습니다. 셋째, 심근경색입니다. 높은 혈압이 심장 혈관을 막습니다. 심장 근육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죽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옵니다. 넷째, 신부전입니다. 높은 혈압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망가뜨립니다.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가서 기계로 피를 걸러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이런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15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십시오. 미지근한 물을 드십시오. 둘째,
아침에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 한 꼬집을 타서 드십시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셋째, 하루 3번, 한 번에 5분씩 발끝치기를 하십시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혈관은 달라집니다. 석 달 후에는 혈압이 안정됩니다. 6개월 후에는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건강한 부모입니다. 끝까지 스스로 걷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부모. 그것이 자식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실천하십시오. 미지근한 물 한 잔, 천일염 한 꼬집, 발끝치기 5분 이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제 환자분들은 이 방법으로 혈압을 낮추고 약을 줄이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알려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감사합니다.